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차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스타렉스의 후속작 스타리아. 뭐 공개라고 하기에는 뭐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벌써 뭐 위장막으로 뭐 다 보여드리고 뭐 실물도 벌써 다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스타리아의 시승식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스타리아가 얼마나 주행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운지 모델이에요. 7인승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흰 색깔 예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건 뭐 노란색, 검정색, 뭐 투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화이트 색깔이 이 스타리아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뭐 가장 큰 이유가 면적이 워낙 좀 넓기 때문에 이런 뭐 흰색이나 검정색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릴의 이 투톤의 느낌도 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 블랙, 투톤 조합, 뭐 국민 조합이죠.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우람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리아가 자칫 잘못하면 면 이런 부분이 되게 평평하고 좀 크기 때문에 자칫 보면 좀 심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런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네. 요즘 디테일 램프가 이렇게 네. 일자로 이어진 테일 램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앞에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나오는 거는 얘가 처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넥소. 자, 전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타리아, 그러니까 이전 스타렉스 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스타렉스가 출시가 된 이후 이 스타리아가 나오기 전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뭐 큰 변화가 없이 쭉 이어져 온 거죠. 이 스타리아도 비슷할 겁니다.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함께 가야 할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울리는 이 시점에 맞는 디자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미래 한 5년, 6년이 지나도 야, 이거 지금 나온 차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보여야 됐기 때문에 이런 좀 파격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라인이 헤드램프로 헤드라이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데일라이트, 주간등 같은 요 라인이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밤에, 아침에, 뭐 밤에 보면 이렇게 쭉 들어오고요. 헤드라이트, 그냥 밤에 불 빡 쏴주는 거, 이게 밝아야 되잖아. 그거는 이 밑에 있습니다. 졸라 크죠? 이렇게 큰 헤드램프, 요 헤드라이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만하게 컷 밑에 있는 요게 헤드라이트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면 자체가 다 엄청 커요. 이 스타리아 자체가 워낙 큰 차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범퍼도 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오질나게 크죠. 그리고 이 볼륨감이라고 하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스타리아의 이 전면부가 심심할 수 있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 하나로 이 스타리아의 느낌이 굉장히 좀 볼륨감 있고 파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 그러니까 범퍼 라인에 있는 이 라인 보면요, K8 그랜저에서 보는 약간 다이아몬드 문양의 그런 좀 문양들이 여기 쭉 이어져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그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많이 안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요거는 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EV6의 그 하단부 이 빗살무늬 그 느낌도 여기 있네.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 디자인이면 되게 파격적이고 세다라는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받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스타리아에 이렇게 파격적인 느낌을 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볼륨감과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나머지 이런 본넷이나 이런 부분에는 평범하게 라인을 마무리하면서 좀 깔끔한 느낌을 좀 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막 라인들 집어넣으면 과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차장에서 봤을 때 스타리아와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스타리아의 느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시 차는 실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컬러에 약간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 좀 같지 않아요? 알죠. 좀 제가 이게 색깔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스타리아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승행사 때 뭐 블랙도 보고 약간 그레이색도 보고 막 그랬는데, 요 색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타렉스라고 하면 승합차, 그러니까 뭐 학원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얘는 딱 카니발과 경쟁하는 정말 고급형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화이트 컬러의 밝은 색의 느낌의 차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휠, 스타리아 별이잖아요. 휠의 문양 디자인도 자세히 보면요, 별의 문양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잘 보면 별 같지 않아요?
이 중앙에 있는 별 느낌 자체 디자인이 별의 느낌을 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야, 유리의 개방감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특히 이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타리아의 이 느낌은요, 그 기차를 연상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에 딱 타면요, 문은 다 열리진 않지만 정말 넓은 그 유리창의 그 개방감으로 정말 정말 시원하다, 정말 밖에가 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스타리아의 시트 포지션이나 이 딱 탔을 때의 느낌이 정말 기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시트 포지션도 높고 이 유리 자체도 엄청나게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차를 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창문을 열면요, 다 내려가지는 않고 조금 완전하게 개방되진 않고요, 조금 이런 식으로 유리가 끝이 남아있긴 합니다. 앞에는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문이 다 열리진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개방감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2열과 3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쉬운 게 요게 이제 문이 다 개폐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스타렉스랑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열어주세요. 계시나요? 문 좀 열으십시오. 보이시나요? 딱 요렇게 문이 한 요 정도가 열립니다. 근데 지금 딱 우리 막내 PD가 누워있는 것처럼 실제 사람이 딱 타면 요 좀 뒤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이 열려가지고 조금 그 위치는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는데요. 어떠신 것 같나요? 그래도 열리는 게 어딘가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좀 다 열렸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 정도가 열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딱 막내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커튼식, 여기 또 커튼도 내려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7인승의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스타렉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이제 화물차, 승합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카니발과 경쟁할 수 있는 패밀리카로 자리 잡겠다라고 하는 게 이 현대자동차의 목표인데요. 그 중점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7인승 라운지 모델이에요. 자, 릴렉션 시트를 이 버튼 하나로 통해서 딱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누르면? 네. 편안. 그죠? 이렇게 편하게 시트가 작동이 되고요. 이게 쭉 누우면 이게 그냥 시트가 그냥 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리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받침 부분도 위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뒤로 이런 식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까지 쭉 시트가 밀려나는 거죠. 이 등받이 역시도 한 단계 더 릴렉션 시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버튼으로 더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시트 자체가 편해서 2열만 생각을 한다면 스타리아 7인승 이 라운지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카니발 7인승과 가장 많이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그냥 딱 구성만 봤을 때, 시트만 봤을 때는 이게 그 카니발에도 들어가잖아요. 카니발 7인승 고급형에도 들어가는 모델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트가 가장 부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하나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눌러주세요. 이 시트는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아마 7인승을 타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리뷰를 이전에 카니발 7인승 때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앙 통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3열을 타고 내리기는 이 중앙 통로를 통해서 타고 내리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요, 요게 이 레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끝까지 당겨서 저쪽 시트도 왼쪽으로 당기면 중앙에 그 통로 부분이 조금 더 공간이 생겨서 3열을 타고 내리는데 좀 더 수월하게 바뀌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릴렉션 시트가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중앙의 통로가 좀 좁기는 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느낌이 정말 아이오닉에서 보던 디지털 픽셀의 느낌이 그대로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스타리아를 보면은 딱 아이오닉의 대형 버전, 아이오닉을 좀 크게 늘려놨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전면부의 데일라이트,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이런 디지털 픽셀처럼 쭉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이오닉을 생각보다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가로형의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이 전 개인적으로 좀 이 스타리아를 좀 더 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저 옆에 보면은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두 대 이렇게 동시에 세워놔서 문을 열어놨는데요, 카니발은 조금 그 균형 잡힌 그 다부진 몸매라면 이 스타리아의 느낌은 딱 유선형 모양의 기차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타리아와 카니발을 비교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고가
카니발보다 약 20cm 이상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되게 넓다. 그리고 이 뒤에 유리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약간 실내에서 탔을 때 이 느낌이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뒤에 그 유리가 있긴 하지만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도 워낙 커가지고 개방감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다 큼직큼직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레터링이 그런 금형으로 이렇게 박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이렇게 문양처럼 안에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좀 아쉬운 게 이 로고도 투싼처럼 그냥 이런 안에 문양에 디지털처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물론 이건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금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형, 저같이 이제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깔끔하게 디지털로 들어가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워낙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뒤 문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마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타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스타렉스나 카니발은 이 트렁크 열 때 공간이 협소하면 이게 아예 안 열려요. 이제 부딪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 이게 카니발보다 한 요 정도 더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는 게 아마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3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 넣었는데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선 3열을 이렇게 뒤로 쭉 당겨 놓으면 3열의 공간은 늘어나겠지만 트렁크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쭉 당기면 이 공간이 이제 트렁크 공간이 됩니다. 요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좀 더 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뭐 짐을 더 실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요게 뭐냐면, 이거를 당기면 이 3열의 시트에 있는 그 앞에 그 발판 부분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2열의 공간이나 이 안쪽 뒤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이프티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요즘에 이 세이프티 기능 없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옵션을 통해서 넣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이런 안전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다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딱 실내 탑승해서 드는 느낌이 공간이 되게 넓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 도어 손잡이 부분에 뭐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중간에 또 공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커다랗게 뭐 이제 책이라든지 혹은 뭐 그냥 간단한 뭐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이 밑에 있고요. 컵홀더가요, 무려 여기 하나 컵홀더가 있죠. 그리고 이 중앙에 이쪽에 컵홀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차를 타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컵홀더가 이쪽 중앙에 있으면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먹기가 되게 불편해요. 손이 잘 안 간다고 해야 되나요? 시선도 좀 분산이 돼가지고 좀 잘 안 가게 되는데, 스타리아는 이 위쪽 상단에 컵홀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사용하기에는 이 상단에 있는 컵홀더가 더 좀 실용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여기 있으면 손에 더 훨씬 가요. 운전하다가 이쪽에 있으면 되게 손에 잘 가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자동차라는 게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 운전자가 얼마나 편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타는 차다 보니까 이런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석에 타시는 분은 이쪽에, 여기에 이제 컵홀더를 사용하면 되고요. 원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쪽에도 컵홀더가 있는데 진짜 손 잘 안 가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스타리아를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 일단 다른 차들도 뭐 컵홀더라든지 뭐 수납 공간이 잠깐 있긴 있는데, 컵홀더가 있으면서 조그맣게 수납 공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지갑을 넣는다든지 뭐 물건을 넣는다든지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활용하기 힘든데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핸드폰, 지갑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져 놔도 되고, 운전하다 보면은 뭐 간식거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껌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여기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오히려 좀 더 진짜 장바구니처럼 그 수납하는 데는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요게 살짝 홈이 좀 파여 있어서 물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떨어지지 않고 약간 살짝 좀 붙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작은 숨겨진 디테일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 올리다 막 왔다 갔다 막 굴러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홈 같은 게 파져 있어서 물건이 이 위에서 막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열면은 이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컵홀더가 만약에 내가 이게 필요가 없다 하면 이걸 빠지거든요. 이걸 빼놓으면 이 안에 더 깊은 수납 공간이 이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밑에 쪽에 소화기가 있다. 소화기 그러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 밑에 소화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보면요, 작게 소화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유압식 자키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이렇게 많이 좀 되어 있잖아요. 뭐 카니발, K8, 뭐 그랜저. 근데 이번 스타리아는 계기판은 이 위쪽에 팝업 형태로 뒤로 좀 가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투싼에서 봤던 그런 디스플레이가 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안 붙여놨냐 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불편했지만 보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눈에 좀 익네요. 그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또 있고, 뭐 블랙박스 연결하는 선들도 있고, 이쪽에 역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수석에 수납 공간이 또 있죠. 야, 근데 수납 공간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투싼과 똑같은데 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뭐 쿨링, 히팅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요게 이제 새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건데, 후석 대화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리아가 워낙 2열 3열이 길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타고 있는 분과 뭐 소통을 하기 위해 카니발에도 있는 건데, 후석 대화를 누르면 뒤에 탑승하는 탑승자와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이게 차가 서 있을 때는 큰 그 불편이 없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 뭐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 올라오면서 이런 그 소통의 대화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번 이 후석 대화를 누르면 이 뒤쪽에 탑승했던 사람들과 이런 소통이 조금 더 간결하고 좀 더 잘 들리게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후석 뷰가 있어요. 이 후석 뷰를 누르면요, 2열과 3열에 탑승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좋을 것 같냐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차, 막 학원차에 이 뒤에 사람이 내렸는지 모르고 운전자분이 내려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석 그 뷰가 나와가지고 뒷좌석에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지,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열 시트가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라고 했잖아요. 요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편해요. 단순히 이 등받이만 뒤로 이렇게 눕히면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허리 부분까지도 이렇게 요람처럼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진짜 편한 그 시트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게 그 2열 시트를 더 활용하게, 극대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트를 쭉 당기면 굉장히 뒤로 많이 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필요하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발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뒤에까지 쭉 당겨야지만이 이렇게 발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누워가지고 발판 올리면 진짜 편해요. 플래그십 세단이나 플래그십 모델들 보면 요 발판이 항상 있잖아요. 요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뭐 리무진 시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다 발판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등받이가 난 좀 더 내리고 싶어 하면은 이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등받이 이렇게 누르면 뒤로 거의 뭐 180도 수준까지 뒤로 한 번 더 시트가 접혀집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컵홀더 2개 있고, 이쪽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220V, 그 다음에 USB 단자가 2개가 있죠. 3열도 되게 중요하죠. 3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가 레버를 당겼을 때 이 시트가 올라온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올라오고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을 지금 앞에까지 쭉 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도 이렇게 쭉 당겨놔서 사용할 수도 있죠.
3열이 생각보다 여유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고가 높다고 굉장히 많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카니발은 3열에 타면은 여기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타리아도 이런데 스타리아 리무진은 이게 전고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 진짜 그냥 뭐 서서 다녀도 되겠는데? 그런 느낌도 있고, 자, 이 3열 요거 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열려요.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환기가 가능할 정도로만 열리고, 근데 이게 카니발은 굉장히 3열의 그 유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이 스타리아는 이 3열의 유리도 워낙 크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튼도 들어가 있죠. USB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에 조그마한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등이 여기에 있네요. 자, 스타리아를 뭐 간단하게 둘러봤으니까 주행을 한번 빠르게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여러분, 중간 광고 보고 가실게요. 우파물에서 단독 이벤트 로벤트 에어로가 본품 이벤트 1+1으로 진행되니까요, 얼른 구매 많이 해주세요. 클릭. 자, 여러분들 차를 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단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리아를 딱 타고 느낀 점은요, 나쁘지 않은데 편한데 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타렉스랑 이번에 스타리아랑 거의 뭐 컨셉부터 완전 다른 차다, 좀 더 고급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운전의 느낌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스타렉스랑 스타리아랑 그렇게 엄청나게 주행감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얘랑 카니발이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카니발은 진짜 약간 SUV에 조금 더 차체가 높고 큰 약간 밴이면서도 SUV 느낌이 많이 난다면,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버스, 뭐 대형 미니 밴, 진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시야가, 일단 이 유리도 굉장히 크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전면 유리, 그 다음에 측면 뭐 유리들 전체가 다 개방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SUV나 차를 탄다기보다 정말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합니다. 카니발과 아마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카니발과 비교를 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카니발은 얘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리아는 전고도 카니발보다 좀 더 높고요, 이 세팅 자체 느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 약간 그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날창날창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카니발보다는 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스타렉스랑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스타렉스보다는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승합차의 느낌을 많이 좀 벗어넘긴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왜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일자로 안 붙였는지 실제 이렇게 타보고 운전해보니까 느껴지네요. 얘가 정말 무슨 뭐 버스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붙어야 된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좀 더 뒤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계기판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트 포지션이 높고 이 핸들 간의 공간 때문에 이 계기판이 만약에 앞으로 조금 더 나왔다면 눈에 훨씬 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핸들도 조금 더 일반 차들보다 밑에 있는 게 이 시트 포지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딱 느낌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스타리아는 좀 더 높아서 운전이 되게 쉬워요. 차가 크고 길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SUV가 운전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시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위에서 아래로 바라봐 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좀 편하다, 요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는 운전을 하면 할수록 편한 것 같아요. 오디오도 지금 여기에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음질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7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카니발과 경쟁해도 부족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포지션이 조금은 좀 달리 좀 봐야 되는 것도 있어 보여요. 차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요거는 좀 작은 디테일에 되게 편안함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암레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 받침 상태로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고 운전하잖아요. 되게 편해요.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되게 편해. 왜냐면 이 스타리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시간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기간으로 되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단 1순위로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타면 스타렉스랑 비교했을 때 이런 뭐 편의 기능들, 그리고 이제 딱 운전자의 그런 시트 포지션, 차에 대한 그 밸런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돼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버튼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어 노브보다 이 버튼이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편해요. 이런 부분도 좀 편한 것 같고 대부분 많이 편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내려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스타리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시즌 코스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느껴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정적인 공간, 한정적인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게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시승차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스타리아의 그런 좀 주행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 SUV에 가까운 그런 미니밴이라고 한다면요, 이 스타리아는 확실히 그 승합차의 느낌을 버리지 못한 약간 그 승합차에서 좀 더 편하게 만든 그런 느낌으로 좀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도 이 실물로 바라보는 이 스타리아의 외관 디자인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사진보다 훨씬 더 이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7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카니발과 동일한 트림, 동일한 라인업에서 400~500만 원 저렴한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자, 나중에 한 번 더 이 스타리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